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여기 익스트루드라는 오브젝트를 이용을 해서 3D 형태를 만드는 방법을 설명을 좀 드릴 건데요. 자, 이 익스트루드, 뭐 레이스, 로프트, 스윕 이런 명령어들은 이 스플라인과 함께 쓰는 명령어들이거든요. 이 스플라인, 선으로 어떤 형태를 그려놓고 3D 형태감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이에요. 그 중에서 익스트루드라는 요 기능을 한번 먼저 볼 건데, 자, 일단 스플라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를 간단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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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자, 우리 처음 시작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마지막 점이 처음 시작되는 점과 이렇게 매칭이 돼서 이렇게 동그라미 뭐 아이콘이 동그란 모양이 나왔을 때 클릭을 해주면 요거는 닫혀져 있는 선이 되는 거거든요. 자, 이 스플라인에서 스플라인을 클릭을 해봤을 때 오브젝트 메뉴에 클로즈 스플라인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으면 얘가 닫힌 선이 되어 있는 거고, 이를 체크를 풀어보면 이 마지막 부분에 한 칸이 이렇게 열리게 돼요. 이렇게. 음.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열려 있는 상태에서 자 이제 이 선을 가지고 와서 익스트루드를 불러온 다음에 익스트루드 오브젝트를 불러와서 스플라인을 하위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직접 이렇게 익스트루드 글자 아래쪽으로 드래그 드랍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그룹처럼 하위에 속하게 되면 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닫혀져 있지 않은 선을 익스트루드에 넣게 되면 이렇게 옆에 이제 측면들만 면이 이제 측면 두께만 생기게 되고, 요 스플라인이 닫혀져 있는 선인 형태는 이렇게 앞에 뚜껑까지 생기면서 자 이런 3D 형태가 간단하게 선 모양으로 나오게 되죠. 자, 이 V 체크를 껐다 켰다 해보면 익스트루드에 이 V 체크를 해제를 시키면 이제 잠깐 이렇게 선으로만 보실 수가 있어요. 껐다 켰다. 자, 이런 간단한 선을 그려서 3D 형태로 만들어주는 뭐 이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럼 이제 일단 추가 속성들도 익스트루드에 있는 추가 속성들도 이제 또 모양을 하나 만들어져 있는 모양을 가지고 온 상태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선 중에 뭐 직접 그려도 되고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선을 활용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제 플라워라는 이런 만들어져 있는 선을 활용을 좀 해볼게요. 가지고 오면은 뭐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제 익스트루드에 적용을 시킬 때 아까 이걸 그냥 직접 익스트루드를 일단 가지고 와서 이 선을 익스트루드 하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적용이 되는 거였어요. 이거를 자, 이 선택을 해놓은 상태에서 익스트루드 오브젝트를 적용할 이 스플라인을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Alt를 누른 상태에서 이 익스트루드 오브젝트를 가지고 오게 되면 이렇게 바로 하위로 속하게 되죠. 다른 명령어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명령어들인데, Alt를 누르고 이제 가져오시면 어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놓고 Alt를 눌러서 얘네들을 이제 명령어를 가져오시면 바로 적용이 되죠. 자, 그럼 바로 이제 두께감이 생겼고, 자, 우선은 처음은 이제 이렇게 NA 모드로 등분이 이제 안 보이는 모드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이 밑에 그리드는 제가 그 워크 플랜 이거는 꺼놓고 좀 할게요. 필터에서 워크 플랜. 자, NA, NB 등분 보는 거, 면남 보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놓고, 자, 우선 기본적으로 그러면 요런 선 모양에서 어, 두께감이 익스트루드를 적용했더니 바로 생겼죠. 여기 보면은 그 익스트루드의 특성을 살펴보면 오브젝트 탭에 오토로 디렉션이 오토로 돼 있어요. 이 두께가 생기는 방향이거든요. 기본으로 오토로 돼 있어서 뭐 알아서 이제 맞춰지긴 하는데, 자, 옵셋을 이용해서 더 두껍게 얇게 두께감을 일단 설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로. 근데 이제 이거를 조절하실 때 뭐 뒤로 두께감이 생길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뭐 앞으로 생길 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자, 일단 오토로 돼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춰지긴 하지만, 자, 내가 직접 방향을 맞추시려면은 X, Y, Z를 이용해 가지고 X 방향. 지금은 이제 X로 하시면 이제 안 맞겠죠, 당연히. 이렇게 옆으로 늘어나는 거고 방향상.
Y도 마찬가지로 이제 위로 생기긴 하는 건데 이렇게 두께감이 생기는 건 아니고 지금은 이제 Z가 맞겠죠. 앞뒤로 두께가 생겨야 되니까 Z가 맞고 두께가 이렇게 생기죠. 혹시라도 그냥 다른 뭐 X로 한다던가 Y로 한다던가 이런 경우는 자, 일단 잠깐 눈을 꺼놓고 예를 들어서 뭐 동그라미를 자 XZ로 해서 바닥에 뉘었어요. 이 상태에서 Alt를 누른 다음에 익스트루드 오브젝트를 가지고 왔어요. 오토로 돼 있으면 이 방향을 이제 인식을 하는 거죠. 알아서 인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위아래로 조절이 되는데 이게 만약에 또 이 상태에서는 Z로 하시게 되면 또 안 맞는 거죠. 이때는 또 Y로 그리고 이게 뭐 반대로 나가게 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요 슬라이더로만 조절하시면 이렇게 플러스 값만 나오는데 이렇게 이걸로만 조절하시면 마이너스로 갈 수가 없죠. 화살표로 이렇게 조절하시던가 클릭해서 왼쪽으로 드래그, 오른쪽 드래그 해서 내가 이제 다 반대 방향으로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선이 하나만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뭐 마이너스든 플러스든 정하시면 되는데 음, 혹시라도 여러 개의 선을 썼을 때 여러 개의 선이 한꺼번에 이제 있을 때 오토로 해서 얘를 움직였더니 어떤 거는 앞으로 나오고 어떤 건 뒤로 나가고 뭐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자 하나 아까 걸로 가져와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선은 선을 좀 볼 건데 이거는 그냥 플라워 이제 만들어져 있는 선이죠. 만들어져 있는 선인데 그래서 이제 뭐 오브젝트 메뉴에 플라워에 관련된 뭐 이너 레디우스, 아우터 레디우스 이런 조절하는 것들이 좀 있고 뭐 이렇게 이런 개수를 조절하는 것도 있고 음, 이렇게 좀 있는데요. 어, 얘를 이제 에디터블을 하게 되면 이 플라워 선만 C를 눌러주게 되면 완전한 스플라인으로 돼서 요때는 이제 점 가지고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C 단축키 에디터블 한 거죠. 점으로. 지금 처음에는 여기 플라워 에디터블 하기 전에는 뭐 오브젝트의 속성은 남아있지만 점 모드로 수정을 할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이 에디터블 C를 눌러서 에디터블 해주시게 되면 어쨌든 이 오브젝트에 있었던 속성들은 사라지지만 점 모드로는 추가로 우리가 더 디테일하게 수정도 하실 수도 있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익스트루드를 다시 켜보면 뭐 똑같이 나오긴 하거든요. 자, 익스트루드를 선택해서 옵셋을 이용해서 이제 뒤로 이제 이렇게 플러스 값을 줬더니 뒤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만약에 선에 이제 방향이 좀 있어요. 이게 그 작업을 하다 보면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도 그렇고 이제 방향이 있는데 방향이 보시면은 이 하얀색, 흰색 기본 값은 이제 흰색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지기 시작해서 쭉 그려지고 마지막 파란색으로 끝나는 게 이제 요게 방향을 나타내는 이제 부분인데 어, 흰색으로 시작되는 부분, 여기가 시작점.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앞쪽이고 쭉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만들어져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은 이제 뭐 닫혀진 선이니까 시작점과 끝점의 위치가 동일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흰색으로 시작되는 게 이제 여기 시작점이고 파란색이 끝점 쪽인데 이게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도 선에 붙여서 애니메이션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어디냐에 따라서 이제 이 물체를 여기다 붙여서 이렇게 선 따라가게 해주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점에 붙어가지고 거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자, 이 선을 우클릭을 해보면 이 스플라인 상태에서 점 모드인 상태에서 우클릭을 해보면 여기 이제 시작점과 끝점을 수정하고 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이제 여기 포인트 오더라고 해서 요게 이제 시작점도 수정할 수도 있고 뭐 선을 뒤집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기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내가 시작점을 여기다 하고 싶다. 클릭해서 점을 선택해 놓고 포인트 오더에 set first point 이거 누르시면 시작점이 거기로 바뀌어요. 이렇게. 지금 뭐 이게 이제 지금 요 익스트루드 하는 경우 상황에서는 뭐 요 시작점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뭐 특별하게 달라질 건 없어요. 우선은. 근데 이제 나중에 애니메이션 할 때는 이렇게 set first point 이렇게 이제 하시면 시작점을 바꾸실 수가 있고 일단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요 리버스 시퀀스라고 얘를 누르면 이제 방향이 이제 시작점이 바뀌거든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라고 하면은 리버스 하시게 되면 반대로 이렇게 시작돼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방향도 반대로 이제 바뀌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아예 Z축이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방향을 바꾸더라도 선의 방향을 바꾸더라도 그냥 무조건 Z축으로만 나가는 거죠. 그리고 플러스 값은 이 이쪽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플러스 값을 하시게 되면 이제 뒤로 나가는 건데 이 오토인 경우에 요 경우를 설명을 드리는 거거든요. 자, 한번 다시 봐볼게요. 오토인 경우에 이렇게 플러스 값을 주시면 반대로 나오죠. 자, 다시 제가 클릭해서 포인트 오더에 리버스 시퀀스 하시게 되면 다시 이제 선이 뒤집혔어요. 그랬을 때는 다시 이제 오토로 돼 있는 경우는 플러스 값이 이쪽으로 나가는 거죠. 정상적으로. 그럼 이제 여기 익스트루드 켜놓은 상태에서도 해볼 수 있는데 이제 봐보세요. 얘는 이제 분명히 플러스 값인데 이 선에서 클릭을 해보면은 저 리버스 시퀀스 하셨을 때 딱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 거죠. 자, 이게 뭐 그냥 지금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이제 요 수치로만 조절해서 반대로도 알아서 그냥 이렇게도 굳이 뭐 선의 방향을 안 바꾸더라도 이걸로 조절해서 하실 수도 있는데 뭐 여러 개의 선이 이렇게 하나에 합쳐져 가지고 뭐 돼 있는 경우에 한번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볼게요. 자, 다른 선들도 일단 뭐 이런 엔사이드라는 선도 가져와 보고 타도 가져와서 이렇게 일단 놓고 제가 여기 하나씩 에디터블 한 다음에 자, 시작점, 끝점 바꿀 때는 이렇게 이제 기본 오브젝트일 때는 안 되고 꼭 에디터블 한 상태에서 C 눌러서 이렇게 그냥 C를 누르든지 이렇게 메이크 에디터블 해준 다음에 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좀 일단 먼저 이것만 제가 리버스를 해놓고 그리고 합쳐볼게요. 하나만 이렇게 해서 근데 이제 하나로 합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제 이걸로 하시는 게 그 설명하기가 하나로 합치면 같이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바뀌니까 그냥 이걸로 좀 해볼게요. 세 개를 동시에 일단 넣어볼게요. 넣어보면 자 우선은 이제 선이 하나밖에 적용이 안 되죠. 지금 여러 개의 선을 넣었을 때 첫 번째 선만 먼저 적용이 되고 있거든요. 두께가. 이랬을 때는 여러 개의 선을 한꺼번에 하나로 합친 다음에 했을 때는 같이 적용이 되는데 여러 개의 선을 이제 했을 때는 그냥 첫 번째 거밖에 적용이 안 되고 익스트루드에 보시면 요 오브젝트 탭에 하이어라키칼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얘를 체크해 볼게요. 체크해 보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러 개의 선이 들어가 있어도 얘를 체크하시게 되면 이렇게 다중으로도 적용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요걸 좀 요런 상황을 만들어 보려고 지금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렸던 건데 지금 보시면 같은 플러스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어떤 거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고 어떤 거는 반대로 앞으로 나오겠죠. 한꺼번에 여러 개의 선을 그 익스트루드에 넣어서 한 번에 두께를 좀 조절하고 싶은데 얘가 반대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경우에는 플라워 선을 리버스를 해준다던가 요 선도 별 스타선을 리버스 해준다던가 이렇게 해가지고 방향을 맞추실 수가 있어요. 뭐 물론 지금 이제 오토인 경우에 그런 거고 이렇게 일단은 아예 그냥 방향을 아예 설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이제 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좀 해보시고 자 그리고 추가로 익스트루드 메뉴를 계속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뭐 그 옵셋을 좀 이용해서 두께감을 설정하는 걸 좀 봤고 그리고 자 우리 그 등분을 좀 한번 또 확인을 좀 해볼 건데 우리 NB 모드, 그로우 쉐이딩 라인 모드 등분을 좀 할 건데요. 자, 우선 나중에 우리가 얘를 길게 좀 만들어서 곡선으로 이렇게 휘게 한다던가, 음, 곡선으로 휘게 한다던가, 뭐 이렇게 구부려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3000 정도 줘보고, 자,
얘를 좀 휘어지게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런 디포머라고 변형시켜주는 툴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스플라인 랩을 좀 제가 한번 사용을 좀 해볼게요. 스플라인 랩을 사용을 좀 할 거고, 자, 이게 익스트루드랑 이 스플라인 랩이라는 걸랑 요거랑 이제 뭔가 적용이 되려면 두 개가 같은 그룹 안에 Alt G 이렇게 널 안에 같이 들어가 있어야 적용이 되고, 자, 그리고 익스트루드 자체가 지금 이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길게 뻗어져 있는 상태죠. 그럼 스플라인 랩도 Z축으로 이렇게 맞춰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 긴 쪽 방향으로 화살표가 이렇게 같이 이 스플라인 랩의 화살표도 이렇게 긴 방향 쪽으로 잘 맞춰줘야 되고, 자, 이거를 제가 이번에 또 이 모양을 이 둥근 선에 붙여볼 거예요. 서클에다가 서클을 한 레디우스를 1000 정도 줘보고 이 모양을 여기다 이제 붙여볼 건데, 자, 스플라인 랩에 자 지금 이 익스트루드 형태를 스플라인 랩을 이용해서 이 서클에다 붙이겠다. 그러면 이 스플라인에다가 서클을 이렇게 드래그들 앞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제 이 선에 이제 곡선에 붙어야 되는데 이제 붙지 않은 이유가, 자 보시면 이 모양에 대한 등분들은 이렇게 곡선 맞춰서 이렇게 등분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 요 길이에 대한 등분, 요 방향, 요 등분들은 지금 없는 상태죠. 자, 일단 보시면 이 익스트루드의 길이에 의해서 자 이렇게 길게 쭉 옵셋으로 좀 길게 이렇게 해놓은 요 길이에 대한 등분을 주시려면은 요 길이가 생긴 게 익스트루드 때문이죠. 그럼 익스트루드에 들어가서 눌러서 सब디비전이라든지 세그먼트라든지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무조건 등분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제 등분을 좀 충분히 일단 어느 정도 올려놓고, 일단 얘도 기본은 100가지밖에 이렇게 슬라이더로 움직이면 100가지밖에 안 올라가는데 직접 쓰시면 더 많이도 가능해요. 그래서 다시 이제 보시면 이제 이 스플라인에 이렇게 붙는 거죠. 그 서클에. 자, 이 등분이 부족하면 제대로 된 곡선이 표현이 안 돼요. 구현이 안 돼요. 자, 일단 제가 선을 안 보이게 NA 모드로 다시 바꿔놓고 보시면, 자, 이 등분이 부족했더니 이 곡선의 표현이 안 되고 등분이 있어야 얘네들이 점점 이렇게 곡선을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스플라인 랩에서도 뭐 시작 프롬트, 뭐 스타트 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얘를 뭐 줄였다가 길었다 뭐 자라나는 이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는 익스트루드에 있는 요 सब디비전 선이 어 이제 이 곡선을 표현하는 등분인데요. 근데 이제 이 서클에 우리가 붙인 거잖아요. 그럼 서클에도, 자 서클에도 보시면 아직 이 등분으로는 이제 실제로 보여지지는 않는데, 자, 요 서클에 인터메디에이트 포인트가 있어요. 인터메디에이트 포인트. 자, 유니폼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유니폼이라는 모드는 전체 길이가, 선의 길이가 일정하게, 일정하게 이제 등분이 나눠지는 건데, 이 서클 자체의 등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등분을 또 얘도 마찬가지로 줄여보면 없애봤어요. 서클의 등분을. 그러면 지금 아무리 이 익스트루드에서 이 सब디비전을 많이 올려놨어도 이 서클 자체에 또 등분이 부족하면 또 이게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서클에서도 등분이 이렇게 이제 있어야지 표현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런 등분 조절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면을 좀 매끄럽게 나오게 할 건지 할 때 이제 표현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잘 알아두시면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익스트루드에 관한 기능들을 조금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좀 해봤습니다.